네. 이제 이제 북한이 이제 북한 소식으로 제가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의 함경북도라든가 이런 여러 북한의 대도시에서 핸드폰을 그렇게 훔쳐간대요. 그 강도들이 북한에. 우리나라도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을 막 전국 단위로다가 그런 뭐 공장, 기업성, 학교 뭐 이미 막 이런 데서 그런 범죄 예방을 강조한대요. 핸드폰. 그다음에 뭐 특수 기동대까지 뭐 순찰대까지 그렇게 정기적으로 막 순찰도 돌고 그런데요. 아니 얼마나 도둑놈이 많으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주로 훔쳐가는 게 고가의 북한에서는 그걸 갖다 손전화기라고 얘기하는 네. 그렇게 네. 그런 스마트폰을 도둑질하는 그 범죄 행위가 늘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런 거 절도하고 그런데 강도 행위가 끊임없이 늘고 있고 북한의 사회가 이제 북한이 이제는 그런 범죄 행위가 아주 나날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그 주야에도 막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막 구타를 해갖고 금품을 막 절취하고 그런 막 손전화기라든가 현금을 강탈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어, 범죄가 다시 됐답니다. 여기서 이제 주한미군이 그런 군사훈련과 미국이 앞으로 북한하고의 그런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단호해지고 더 완강해질 수 있는 이유를 내가 이렇게 오늘 김정은과 시진핑 세 번째 만나 미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두 사람들이 그 관계가 이제 물론 전통적인 북한하고의 중국하고 관계에는 아주 유례없는 혈맹 국가죠. 우리가 미국하고 그런 혈맹 국가듯이 네. 북한도 중국하고 그런 당연한 걔네들 나름대로의 그런 아주 스페셜한 그런 릴레이션인데 그래서 오늘 그런 시진핑이가 그런 특별한 관계로 아주 날로 더 발전하고 있고 그게 내외에 우리의 이런 북한하고의 관계가 뚜렷이 그렇게 과시되고 있는 게 보인다. 그래서 북중 친선을 이제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은 김정은 동지와 맺은 인연과 그 여러 가지 정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그런 조중 친선 관계를 갖다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승화 발전시켜 갖고 북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라고 시진핑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가 지금 이거 완전히 근데 여기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을 갖다가 이제 뭐 경제가 됐든 군사적으로 됐든 여러 가지로 북한을 전면적으로 도울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이가 네. 북한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물론 이거는 김정은은 이제 중국은 한 집 식구 같이 이제 김정은이가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김정은이가 답을 한 거는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가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된 그런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두 나라가 이렇게 전략적인 협동이 강화되고 그 전략적인 협동이 강화됐다는 건 군사적으로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두터워졌다는 거는 지들끼리 그렇게 완전히 지금 현재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한을 100%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중국은 한 집 식구다.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는 중국은 너무너무 고맙다. 고맙지. 중국한테 잘 해보라고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방북해서 중국하고 그런 3차 회담을 했을 때
중국과 북한이 서방 세계로부터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런 핵보유를 자기가 입의했기 때문에 핵보유 정상 국가로서 위상과 과시를 내세우는 데 그런 목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 이제 북한을 중국에 갔을 때 이쯤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핵을 보유한 세계가 인정을 했고 미국도 인정한 그런 정상 국가의 자기가 지도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다고 이렇게 얘기됐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중국과 그런 결속을 이제 다지면서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북한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또 한 번 그 세 번째 회담을 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 비핵화를 했을 때 일방적으로 그렇게 미국의 그 주도대로 많이 이게 끌려나갔을 경우에 중국은 앞으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죠. 무역 제재와 또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압박을 받아야 되고 여러모로 중국은 엄청난 힘이 들었죠. 그래서 그 중국 놈들이 중국의 그런 만일 미국하고 어떤 평화 협정이 되면은 중국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런 미국과 한국 훈련이 사실상 중단 딱 됐을 때 중국이 김정은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어떤 계략인데 그러면서 중국이 그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에 대한 모든 그 비핵화의 그 모든 해법을 베이징을 통해서만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지금 북한 김정은이하고 비핵화를 한다고 하지만 나의 언질과 내 명령이 없이는 비핵화를 못 한다는 그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베이징을 통해서 비핵화를 한다는 걸 트럼프한테 인식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갖고 미국한테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놈이들이. 그러니까 오늘 시진핑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비핵화는 내가 100% 참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나는 사실상 내가 주도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진핑이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자기의 그동안 숨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김정은을 조물락거리다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내가 조력자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 2천억 달러의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이미 지금 25% 매겨서 지금 중국 지금 엄청 타격받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무역 전쟁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설명해. 시진핑이가 지금 25% 관세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그 중국에서 뭐 그 소규모의 그런 공장도 미국으로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마진이 없어요. 25% 관세를 붙이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임금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 인건비 그 저임금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 가성비를 낮추려면은 실제로 물품의 어떤 그 자기네들의 그 원료를 절감을 해야 되잖아요. 원료를 절감해서 제품을 만들면 제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품이 부실하겠죠? 그렇죠. 부실하죠, 당연히. 원가 절감을 하니까. 지금 중국의 그 공장들이 전부 다 원가 절감과 저임금을 이용한 지금 그런 단계로 들어갔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미국하고의 지금 그런 무역 전쟁.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한 이유가 중국이 무역을 엄청 잘해갖고서 무역 적자를 미국한테 팔아먹을 그러니까 미국한테 엄청난 그 오버 트래픽, 엄청난 양의 물건을 팔아먹은 그런 죄도 있지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 이유는 겉에서는 우리 마음을 듣고 김정은을 내가 잘 설득을 시켜서 비핵화하는데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비핵화를 못하게 하는 게 시진핑 이놈이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이놈이 조장을 해서 이놈하고 나하고 지금 비핵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 대단히 나쁜 놈이다. 했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원자폭탄이 하나도 터뜨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거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무역폭탄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모든 그런 공장들이 지금 완전히 그 비상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시진핑이가 미국하고의 그런 무역 적자를 줘서 보복을 받았다는 그런 걸 인식을 안 하고 이 보복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이용하고 북한을 주물러갖고 비핵화를 자기 손에서 넣어서 비핵화는 내가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나를 갖다가 인정을 하고 나하고 먼저 손을 잡아야만 비핵화는 된다는 미국의 중국의 이 노골적인 그 야심이 드러난 거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저는 굉장히 앞으로 엄청난 그 나쁜 아주 그 상황으로 저는 몰고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 중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걸 오늘 노골적으로 비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놈들은 드디어 이 세 번째, 김정은을 불렀을 경우 뭡니까? 비핵화 코치하러 부른 거예요. 비핵화 코치 시키려고. 네. 어떻게 해라. 네. 그랬을 때, 앞으로 이제 비핵화 하는 과정에서 아마 수많은 트러블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중국을 방문했을 때 국빈 대우를 받고, 나름 자기는 개인적으로 핵보유 그런 위상과 그런 국제적 지도자로 인식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중국과는 이거 비핵화, 그러니까 미국을 요리조리 피해갖고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어서 트럼프라는 그 미국 대통령이 그런 자기 임기 내에 이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계략과요.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이 우리가 모든 걸 주도했다는 것을 미국한테 공포한 겁니다. 이제는 중국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죠. 전에는 숨어서 했지만 이제는 시진핑한테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핵화의 권한은 우리가 있으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일종의 그 실무 대응을 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북한 전역에 있는 그런 비핵화라든가 모든 그런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모든 그런 상황은 우리가 모든 걸 너네 미국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한테 뭔가를 얻어내고 미국한테 뭔가 자기네들의 비핵화를 이용해서 미국과의 그런 보복 관세 무역을 피하려는 그런 지렛대로 삼으려고 이 중국 놈들이 이렇게 기선을 부리는 거죠. 중국은 지금 미국한테 그런 보복 관세를 맞는 게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꼭 총알과 총탄을 쏴갖고 해야만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전쟁보다, 포성보다는 이 돈으로다가 중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국과 한국 군련의 그런 유예 기간에 이제 엇갈린 반응을 했는데요. 언제든지 제기하지만 대가 없는 보상, 그러니까 대가 없는 보상, 그러니까 대가 없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 국방부가 그런 방어적 성격의 그런 워게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유예한다고 이제 발표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인 그레엄 의원이 북한에 그런 숨 돌릴 틈을 주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북한 놈들이 비핵화를 많이 안 했을 경우에 빠르게 군사훈련을 다시 해서 단 한 푼도 주지 말고 비핵화를 해도 어떤 보상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라운스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합훈련을 단기적으로 점점 중단하고 해서 미국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전혀 아니며 이런 워게임은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뭐냐면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다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했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한테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한국 그 방위가 뭐 약화되고 또 그 한미 방위 수요자의 어떤 동맹 관계가 훼손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북한으로부터의 그 뭔가 그런 군사훈련을 중지했을 때 북한 놈들한테 미국이 좀 당하지 않을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그 북한의 그런 군사훈련을 안 하는 동시에 비핵화라는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받지 않을까라고 그런 종합적으로 그런 거를 전혀 그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지했다고 해서 그런 대가라는 게 지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자기는 없다고 생각한데 다만 언제든지 이걸 재개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그런 워게임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이 라운스 의원이 얘기한 거죠. 한미 군사훈련을 유보했다고 해서 그걸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고 비핵화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설사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고 뭔가 꼼수를 부려서 미국을 당황스럽게 한다든가 아니면 미국을 고립시킬 이런 거는 자기는 걱정을 안 한다는 거죠. 군사훈련을 중지했다는 건 오히려 북한이 더 마음을 졸이게 되고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군사훈련을 중단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안 하면 미국한테 독수리 발톱에 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미국하고의 그런 군사훈련 중지가 그렇게 크게 뭐 위축되거나 아니 북한이 뭐 어떤 그 도발 상태에서 군사훈련 중단했다고 해서 미국한테 가해지는 그런 압력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김정은이가 그 귀국 직후서 그 당 간부 회의를 열었대요. 근데 이게 이 뉴스가 좀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 그 당 간부 회의를 열었으면 거기에 그 뭐 김영남이를 포함해서 수많은 인간들이 거기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선희, 그렇죠. 뭐 김영철. 근데 비핵화 얘기를 안 한대요. 한마디도 언급 안 하고 오로지 자기가 위대하다는 그 위대성만 선전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러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에 맞서 나는 승리됐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그렇게 막 극구 찬양하고 자화자찬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당비서들한테는 뭐 전부 뭐라고 했냐면 그 영도자께서 이렇게 험난하고 그 어려운 길을 헤치고 먼 길을 갔다 오셨는데 고소 공포증을 감내하면서 그렇죠. 예. 지금 그 보고에 의하면 세계 최강이라는 자랑하는 미국 대통령과 맞서 갖고 대승리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 당 간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당 간부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트럼프한테 이겼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요. 최고 그런 영도자로서 자기가 의도대로 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그런 업적을 이 당 간부들한테 남기려고 그렇게 맨날 김정은 선전만 이렇게 눈부시게 한답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대요. 그리고 북한의 국영 뉴스에서도 비핵화를 한다는 얘기를 일찍 인민들한테 얘기를 안 한답니다. 네. 그 단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나는 시진핑도 만나고 트럼프라는 그 세계 최고의 랭킹 1위 그 지도자가 나를 불러갖고 나는 가서 만났는데 내가 이겼다. 이렇게 보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북한 이놈들을 이거 어떻게 이걸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영도자께서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가 자기 몸의 그 위험도 무릅쓰고 적진으로 대담하게 뛰어들어가갖고 우리 조선의 그 경제와 우리 인민들의 그런 생활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엄청난 그 길을 걸으신 우리 영도자님을 칭송한다고 이제 북한 이거 이래갖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칭송할 건데 북한 주민들도 이제 깨어나야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한이 김정은이가 자기 땅에 돌아가고 나서 자기 선전하고 그런
한반도의 그런 긴박한 비핵화에 대한 얘기는 일절 안 하고 오로지 그 트럼프가 나를 불러서 나를 초청해 갖고 나는 거기서 트럼프하고 맞짱을 떠갖고 이겼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그런 당 간부 회의에서 어떠한 그 비핵화에 대한 언급도 없이 오직 그 김일성 일가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위상만 강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북한 뉴스로 넘어갈게요. 북한에 오늘 어떤 뉴스가 있냐면요. 북한은 일반 그 복무자가 15년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럼 북한이 그 아들들은 다 군대를 가갖고 15년 만에 오니까 집안의 살림이 굉장히 힘들어진답니다. 그 부모들은 나이가 노후되고 아들들이라도 있으면 나가서 벌어서 먹고 아들들이 어떻게 좀 집안의 살림을 좀 구하는데 그 조금이라도 그런 일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북한에서는 최근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딸들을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아예 아들 안 낳은 집들은 아주 너무너무 좋단답니다. 딸들은 군대도 안 가니까 그냥 그 엄마 밑에서 그냥 계속 돈 벌고 같이 돈 벌어 먹고 그러니까 남의 집보다도 그 살림이 윤택해. 딸 갖고 있으면 더 여유가 있다. 윤택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래갖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갖고 잘 먹고 있는데 네. 아들이 제대를 하고 10년 만에 왔는데 네. 그 엄마하고 집안의 그 너희 동생이나 딸들이 그러니까 엄마도 아들이 낯설다는 거야. 남같이 대해준다는 거야. 왔는데 취직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군대 생활만 15년을 해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내쫓았대요. 나가서 살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북한이 지금 그렇대요. 아들 필요 없다. 그래갖고 이제 이 아들은 나가서 잘 살니까 아들이 당에다 고발을 한 거야. 우리 그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리고 재산 상속도 딸들한테만 주고, 나는 그냥 뭐 가니까, 나는 국가를 위해서 방위 복무를 하다가 나가니까, 집에서는 그 부모들이 나를 갖다가 대화도 안 해주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자식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 그만큼 15년 동안 떨어졌으니까 낯설으니까, 그 돈도 못 버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당에다가 이제 고발을 하고 해서 그런 가정 문제가 지금 번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들들이 전부 다 그 남같이 느껴지는 그런 찬밥 신세라는 거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부분이 새로운 어떤 사회 문제로 대두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그 배영 생활이 그 무려 15년이 되니까 북한은 아들을 낳아서 군대를 보내면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들을 15년 후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이 15년이 그렇죠. 얼마나 깁니까? 예. 그런 그 부모들은 15년 동안 누구하고 그 가정을 이끌겠어요. 그 집에 있는 딸들하고 같이 돈 벌고 그렇게 오손도손해서 그렇게 그나마 그래도 그 가정을 그렇게 딸들이 이끌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할지도 모르고 못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15년 만에 보니까 남같이 대한대요. 네. 정이 없대요. 아이고 참. 정이 없대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5년 되면 정이 없죠. 맞아요. 이게 정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친했던 그 친구 관계도 정말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는 서로 그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상 만나면은 할 얘기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같이 학교에서 만나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일 만나도 매일 제잘되면서 그냥 그렇게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친하게 또 지내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히려 네.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그게 더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비극적인 얘기인데 그 부모도 어렸을 때 부모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 성인이 돼갖고 30년 이상 이렇게 부모를 찾아서 부모의 얼굴을 보면은
정이 없대요.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부분 한 번 만나고 더 이상 안 만난대요. 네. 친부모인데도. 네. 비극이죠. 네. 근데 그렇듯이 북한도 그 어린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15년 만에 온 거야. 근데 얼마나 남같겠어요. 모습도 변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변했으니까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 더군다나 또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옴으로써 그 집안의 그 이제 그 살림만 더 축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아들들을 내쫓으니까 그 아들들이 그 단간부 거기에 보육에 가갖고 자기 부모들을 갖다가 이제 고발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내쫓았다. 그 어떻게 그거는 그러면 그 결론은 어떻게 내려준 거에 그 대한 소식은 결론은 그 없고요. 단간부들도 가정사기 때문에 네.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거죠. 아, 거기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를 북한이라는 그 지금 사회 체제가 그 뭐라 그럴까 그 그렇게 어떤 법이 있는 법 체제에서 지금 그 북한 주민들이 그 삶을 영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법이라는 건 김일성 숭배하고 김정은 숭배하고 당에서 그냥 뭐 노동이나 시키고 이런 거에 그 주관되는 법만 있지 개인의 어떤 그 가정 뭐 윤리법이라든가 그런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럼 북한은 또 이미 그런 보위부 그런 그 간부들이 이 돈만 주면은 살인범도 막아준대요. 다 막아주고. 북한도 그러니까 이제 물질 난명이 됐네요. 북한도. 그죠?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을 그러니까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갖다 가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다시 잡혀도 돈을 그냥 딱 주면은 그냥 보호해 준대요.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데 뭐 더 이상 얘기 안 한다는데 그렇게 북한에 지금 그렇게 변했답니다. 간부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집에 쫓겨나는 아들들을 갖고 그 아들들이 이제 그렇게 참 참견은 못하지만 너무 안 된 일이라고 다들 수근수근 거린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아들들이 오면 다 내쫓는데요. 그러니까 북한도 저게 참 빨리 국가가 멸망을 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허밍턴 포스트에서 얘기하는데 한국의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본 김정은, 나는 김정은을 첫 독대했을 때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고 아주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였다. 나도 역시 김정은한테 매우 예의 바르게 대했대.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지금? 네, 정말. 아이고.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네, 정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고 매우 담백했고 그다음에 아주 예의가 바른 그런 모습을 나한테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갖고 나 역시 김정은한테 굉장히 내가 여태까지 느끼지 못한 그런 감정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김정은한테 내가 아주 나도 진실적인 그런 예의를 갖춰서 그 김 위원장을 대해줬다. 왜 그냥 신격화를 시키지? 그냥 신격화를 시켜버리지. 저 생각이 나네요. 베트남이 멸망할 때 희열을 막 느꼈다 하는 것처럼 김정은을 딱 대면했을 때 존경심이 생겼다. 이 얘기 생각나네요. 그거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진면목을 아주 못 봐서 그렇죠. 진면목.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이념과 사상에 이렇게 흠모하다 보면은요, 그 모든 어떤 자기의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그걸 다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고 다 포함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김정은이라는 그 자체를 갖다가 과거 때부터 이렇게 이 사람은 존경을 한 거죠. 김정은을 굉장히 존경을 한 거지. 존경의 대상이지 일종의. 정말 짬뽕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우리 권영숙 시청자님이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아주 오늘
오늘이 아니고, 김정은이 이미 지금 평양에 와 있습니다. 그 참메이론지 그 비행기 타고 왔다는데, 오다가 안 떨어졌네. 그래서 그 한국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지금 어떻게 비행기가 어떻게 됐나. 안 떨어졌더라고. 미 국무부의 그 노트 대변인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 헤더 노트 아주 미모의 여성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죠. 이분이 그 정리의 기자 그 설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그 중국 방문에 대해서 우리 미국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의주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그 북한의 그 시진핑하고 세 번째 만남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기 또 그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 했냐면은 이제 그 국무부의 그 수장은 폼페이오 장관이잖아요. 네. 북한을 재방문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측의 실무진들과 논의할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폼페이오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현재로서는 따로 어떤 발표할 내용이 없다. 북한하고의 어떤 그런 아직까지 그런 대화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저께는 폼페이오가 분명히 조만간에 북한을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오늘은 기자들이 엊그제 그 북한을 재방문해서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그럼 북한 측의 그 실무진들과 논의할 계획이 있냐고 당신이 말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하니까 폼페이오가 오늘 이거 지금 마지막 뉴스, 이게 지금 오늘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끝에 다는 건데,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로서는 따로 그런 발표할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북한 아직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북한하고의 그런 중국하고의 그런 관계에 있었을 때 틀어지는 모양이에요. 뭔가 지금 틀어지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틀이 지금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저 역시 그 김정은이가 아마 조만간에 며칠 있으면 중국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딱 중국 갔네요. 근데 만약 중국을 안 갔을 경우에 폼페이오가 미리 그 전에 일주일 동안에 김정은이하고 뭐 한라인이 됐든 김영철이하고 한라인이 됐든 어느 정도 대화를 엮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별로 어떤 긴장감과 북한의 그런 저런 그 돌발적인 그 김정은의 그 중국 방문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닌 밤 등에 홍두깨라고 가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야. 아니 저놈이 왜 또 북한을 왜 가? 중국을? 그 전까지는 폼페이오는 그 북한 애들 말만 듣고 예정대로 비핵화라는 게 실행이 되겠구나. 실제적으로 점점 파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난강이 부딪히고 북한하고 의견 충돌이 있겠지만 그래 일단 시작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기대에 부응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일단 내가 평양에 들어가서 저들하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확실한 정확한 투명한 그런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일단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따로 발표할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현재 미국 정부하고 북한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겠네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나는 평양에 조만간 들어간다. 아주 해피하게 얘기했어요. 네. 평양에 들어가서 북한 그 실무진들과 김정은도 만날 수 있겠죠. 비핵화가 서서히 퍼스트 스텝 첫 발자국이 이어져 나갑니다. 했을 때 나는 가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평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싱가포르의 그런 조치안 회담에서도 나보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가 꼭 비핵화를 이룩할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달라고 했을 때 김정은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을 때 나는 김정은을 굉장히 믿었고 아마 김정은을 믿고 내가 평양에 들어가서 비핵화를 꼭 이룩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왜 틀어지냐면은 그런 얘기를 했을 때까지는 김정은이가
중국을 안 갔을 그런 당시입니다. 네. 중국을 안 갔을 때까지는 북한하고 김영철이라든가 폼페이오하고의 어떤 그 일반적인 대화는 저는 했다고 봐요. 한라인을 통해서라도. 했는데 갑자기 이 북한 놈들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이게 미국 정부하고 북한하고의 그런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그 물론 북한이 침묵을 했지만 정면으로 이게 돌변한 거예요. 틀어진 거예요. 틀어져서 지금 폼페이오 장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현재로서는 나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관영통신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오늘 뭘 발표했냐면요. 내가 그걸 빼먹었네. 미국과의 비핵화를 하려면 단계적 비핵화를 할 거니까 미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북한의 관영통신사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폼페이오가 들었을 때 또 그런 얘기가 김영철이한테 들었을 거예요. 폼페이오가. 지난번에 우리가 6월 12일 날 우리가 가서 물론 그런 포괄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합의를 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단계화밖에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비핵화를 우리가 철저히 규명해 주는 게 문제지 뭐 그걸 갖다 완전한 비핵화가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딨냐. 단계적이라도 천천히 비핵화하면 되는 거지. 얘네들 이걸 갖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국의 입장하고 정면 그 상반되는 북한의 또 다른 그 돌발적인 그 번복을 바꾼 그런 북한 놈들의 이 아주 그 지난 그 6월 12일 그 서명을 다 일축해버리는 또 다른 그 이놈들이 그 아주 폭탄 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폼페이오는 드디어 북한하고 문제는 깨지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거기를 안 간다는 거죠. 변수가 계속 있네요. 예. 그리고 시진핑이가 내가 아까 맨 위 글에서 한 가지 남은 것뿐만 아닌데 시진핑이가 주도하는 그 북한의 비핵화가 내가 잊어버렸어. 지금 다시 얘기할게. 생각나서. 제일 큰 목적이요. 시간 끌기랍니다. 시진핑이는 미국하고의 그런 위험한 적절한 순간에 분명히 그 부딪히는 마찰을 빚어요. 그랬을 때 시진핑이가 막 트럼프한테 어떤 방법을 취하든 막 유화 정책을 펴서라도 중국의 주도하는 비핵화의 최종적인 자기네들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질질 끌고 2년 후에 트럼프를 최대한으로 낙선하는데 아주 막 엄청난 중국도 개입할 수 있죠. 미국 선거에 트럼프 흠담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흠집 내고 그랬을 경우에 이 중국이 바라는 가장 큰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끌어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남았습니다. 시간 끌기 작전과 동시에 단계적 비핵화에서 미국을 따돌리려는 중국의 계략으로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저께가 그저께까지 뉴스도 어저께 뉴스까지도 이제 북한 간다고 했는데 앞으로 북한 갈 일이 없다. 이건 이제 이미 그 서막의 장이 이제 열린 겁니다. 제가 예측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원래 해피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6월 12일 날 그날 또 우리가 정지당했잖아요, 방송에 또. 그날 그냥 연이 또 그날인가? 나 모르겠다. 어쨌든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 때 사람들이 6월 10일 날 맞아요. 예, 그거 중계 방송 해주다가 안토니오 헛발 질렀다. 지금 무슨 개소리 떨고 있냐? 이미 트럼프가 다 김정은한테 녹아가지고 지금 다 해주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 하냐고. 미국 넘어갔는데 무슨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한테. 그리고 또 많은 방송에서 트럼프는 드디어 북한의 김정은한테 녹아가지고 완전히 김정은이 그 위세에 눌려서 모든 거 다 내주고 미국이 지금 비핵화를 북한 무서워하고 폭격을 못하니까 만일 미국이
북한 폭격 못하면 자기네들이 그런 세계적인 경찰 국가로서의 위상도 줄어들고 넘사나온 그 꼴을 보게 되고 그런 또 굉장히 비겁하다 그런 용기도 없는 미국 그랬을 때 미국이 에라 모르겠다 내가 폭격을 해서 어차피 내가 승산도 없는 북한하고 중국이 그렇게 무서운데 차라리 나는 얘네들한테 조금 이렇게 내가 좀 느슨하게 해주고 그냥 외교적으로 이걸 싸말아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서 그냥 대충 그 풍계리 핵시설에 그 동굴구멍 몇 개 맞고 그다음에 북한이 뭐 핵무기 나중에 북한이 있다 그러면은 없다 그러고 내가 더 얘기해 줘 갖고 야 너 핵무기 감춰놔 속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그 국제사회도 쓰지 마 그리고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줘 그래서 내가 너도 봐줄 테니까 우리 비핵화 그냥 우리 전쟁에 피를 흘리지 말고 우리 외교적으로 단판 짓자 이렇게 트럼프한테 했다고 매도를 했어요 분명히 그랬을 때 나는 그런 얘기했어 그냥 나는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도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게 아니 생각을 해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갔을 때 그 서명을 김정은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고 그 뭐 CVID라는 그 초안에 그런 내용도 없다는 게 CVID라는 거는 그냥 말뜻이야. 그게 무슨 어떤 법제화된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공용어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돌이킬 수 없고 완전한 뭐 북한이 뭐 그 해체한다는 그런 뜻이야. 되돌리지 않는 그런 뜻을 그냥 그렇게 영문을 갖다가 그냥 그 일종의 약자 형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하나의 큰 무슨 그 CVID라는 게 무슨 그게 일종의 무슨 큰 대명사도 아니고 그게 무슨 법제화돼 갖고 서면에 꼭 그게 있어야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그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CVID를 강조하는 거야.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면 그게 CVID예요. 북한이 그声明난에다가 나는 지금부터 오늘 2018년 6월 12일 9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 서명합니다. 그게 CVID예요. 그게. 글자를 안 넣었다고 CVID가 빠졌대. 내가 하도 얄미워갖고 영문 서명을 했어. 아니 CVID가 영어 앞에부터 CVID 이게 빠졌다고 막 그렇게 비난하고요. 또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역시 배반자다. 저런 사람을 믿고 대한민국의 저런 간첩 같은 사람하고 동맹을 맺고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소한 이틀만 참았어도 그런 얘기 안 나왔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게 미국하고 북한의 입장이 지금 달아서 본배어가 안 간대잖아요. 그럼 북한 갈 일이 없다고 했으면은, 비핵화에 대한 것도 깨진 거, 가야지 사찰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세계 가장 정보의 1등 나라가 미국입니다. 김정은이가 시진핑한테 갔을 때, 시진핑이가 불러서 간 거예요. 나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시진핑하고 어떤 얘기를 할까가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 정보부에서 그거 모르겠어요?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데리고 간 이유는 최대한으로다가 단계적 비핵화를 일단은 보여주고 최대한으로다가 시진핑 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럼 미국하고의 그런 무역 제재를 계속 미국하고 강압적으로 나가면서 너가 위기 있을 때마다 우리는 미국한테 무역 제재를 갖다 지렛대로 삼아갖고 미국하고의 그런 한반도 위험의 텀을 그쪽으로 돌린 다음에 계속 그걸 지렛대로 이용해서 시간을 벌어갖고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끓이는 게 시진핑의 목적이에요. 시진핑의 지금 새로운 비핵화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미국의 그 화력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만일 미국에서 북복을 했을 경우에 시진핑이도 자기 명을, 그건 장담 못해요, 명운을. 그랬을 경우에,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미국의 그런 일방적인 공격을 했을 때 중국도 막지 못해요, 러시아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북한이 살아야만 자기가 미국하고 대립도 할 수 있고, 한반도에서 그나마 위세에 눌려 있지만, 미국 어느 정도 맞서서
중국이라는 그 자기 나름대로는 강국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강국의 입장을 취할 수가 있는 그런 자기들의 그런 어떤 미국으로부터의 그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의 시간을 끌기 위한 지금 비핵화의 그 최종 그 전략전을 갖고 나온 거예요. 시간을 끌기 위해서 갖고 나온 거예요. 시간 끌기입니다. 그리고 봐요. 벌써 이달 지나갔어요. 만일 그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으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내가 내용을 발표할 게 없다. 이 뜻은 뭐냐면은 또 한번 내가 얘기할게요. 아주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연한 대처, 북한은 결코 이미 트럼프라는 사람이 주한미군까지 며칠 전 어느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수래, 교수. 교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교수를 갖다가 이제 패널로 초청을 한 거니까 그거 받는 거야. 그거 받고 이제 사례비를 받겠죠? 그거 나온 거야.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진행자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주한미군 주한미군 훈련을 이렇게 중지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죠? 예, 큰일 났죠. 그러면 결국 군인이 훈련하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북한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관철이 된다. 그럼 어떤 게 관철이 되니까? 바로 트럼프가 북한의 그 요구를 들어줘 이미 그 군사적인 그런 무빙, 군사적인 그런 이 동향을 이미 들어줬기 때문에 트럼프가 1차적으로 군사훈련을 빠르게 아직 시작되기 중지한 거고 두 번째는 군사훈련을 안 시킨다는 거는 바로 주한미군을 조만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철수할 겁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짝짝꿍이 돼갖고. 그게 3일 전에 한 얘기예요. 네.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교수래. 네. 어디 학교 교수인지 난 모르겠어요. 자기가 교수라고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김정은의 북한의 의향을 다 들어주고 트럼프가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벌써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런 얘기를 했어. 트럼프가 너무 아주 깍쟁이고 그런 한국의 그런 군사 전비를 너무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그런 군사 전비를 아끼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군사 중지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을 갖다가 아주 요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완전히 떠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교수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난 그 방송이 결국은 그 빨갱이 교수를 데리고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익주의.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 보수 우파의 그 방송인데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수많은 정치자들을 놓고서 주한미군이 훈련을 안 하는 거는 바로 트럼프가 이미 김정은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모양을 보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안 되죠. 그랬을 때 나는 물론 주한미군은 영원히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한미군은 일제 감축이나 군사 이동, 어떤 철수 이런 거를 타치 못하게끔 이미 법제화시켰다는 거 어저께 얘기했죠.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85대 10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거 못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짰어요. 김정은이하고 싱가포르에서 매일 전화로도 백악관에서 야 정은아 내가 지금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내 눈치가 많이 보여.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거 투표까지 한다. 내가 시간이 좀 걸려. 내가 어떻게든지 빼낼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법제화 시켜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백악관에서 한국의 소파 규정에 의해서 물론 대한민국도 전비 부담을 하지만 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나 이거 솔직히 돈 너무 많이 들어가. 나 돈이 너무 아까워. 나 우리 돈 못 내. 그래서 나는 주한미군을 난 철수시키려고 그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지. 오히려 더 붙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미 의회의 3분의 2 국회의원 종족수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만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수없이 그런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이건 아주 엄청난 내가 장문의 비핵화를 내가 여태까지 방송을 하면서 내가 얘기할 때 좀 더 이렇게 내다보면은 시간이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내다볼 필요도 없어. 그날 북한이 돌발적인 행동에 따라서 예측이 되고 예지가 나오는 거예요. 북한을 간다든가 갑자기 뜬데없이 북한 주민들을 불러놓고서 성군 정치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임종무 태세를 잘 유지하고 군인들은 사상에 아주 정신 주입을 잘 시켜야 되고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옹봉하적으로 나와 있지만 저놈들을 믿지 말아봐. 저놈들 이렇게까지 사상 교육을 한다는 건 북한의 어떤 태도 의식에서 과거의 아버지 김일성과 같은 어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비핵화는 속임수와 거짓으로 나온 겁니다. 시진핑의 작품입니다. 시진핑이가 최대한으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경제 대국, 일종의 미국엔 못 미치지만 군사 대국이라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그런 능력을 보고 미국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김정은이한테 훈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최대한으로다가 지원만 시키면은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 그것만 해놓으면 절대 미국이 북한 침공 못한다. 미국이 핵무기 아무리 갖고 있어도 나도 핵무기 갖고 있어. 너네도 갖고 있어. 절대 치지 못한다. 라는 이런 얘네들의 비상식적인 그런 판단에 있을 때 결국은 미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중국하고 대화를 하고 러시아를 대화를 하고 유엔에까지 끌고 가서 대화를 전 절대 안 한다고 보고요. 만일 이 문제가 북한에서 시진핑하고의 시간 끌기 작전이라든가 그런 단계적 비핵화로 계속 나왔을 경우에 오늘 본배우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 이거 오늘 뉴스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나는 아직까지 북한에 갈 예정도 없고 아직 내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할 얘기가 없다 했을 때 이미 저는 50%는 틀어졌다고 보고요. 이미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애초에 주도한 대로 나가고 있고 결국은 제가 또 한번 예측을 할게요. 욕먹으면서 예측합니다. 을지 가디언 훈련 앞으로 5일 있으면 열립니다. 5일 있으면 열립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화력 훈련 5일 있으면 열립니다. 5일 있으면 열립니다. 그게 열려도 하루 정도 열릴 거예요.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북한한테 그런 강한 압박에 의지해서 북한이 어떤 카드를 줬어야 됐잖아요. 카드를 빼야 될 거 아니야, 북한이. 아니, 자기네들이 일단 패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미국에서, 그럼 얘기 들어보세요. 비핵화를 김정은이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야, 정원아, 어떤 비핵화 할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북한이 알고 있잖아. 북한이 자기네들의 모든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숨어진 시설, 핵물질, 생화학무기 이런 거 다 갖고 있잖아. 그런 거는 자기네들이 패를 보여줘야 되잖아, 미국한테. 패를 안 보여주고 그걸 숨기고 지연시키기 위해서 시진핑을 만난 거죠. 결국은 요번에 싱가포르 회담은 거의 저는 사실상 폐기됐다고 보고요. 서명 날이 됐죠. 북한하고의 비핵화는 거의 깨졌다고 좀 봅니다. 이제 완전히 깨졌다고 저는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 북한하고의 계속 몇 번의 대화가 가요. 아마 본베오 장관이 평양에 한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북한하고 어느 정도 100%의 어떤 해결점을 찾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베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러 들어갑니다. 중국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는 너네를 믿고 비핵화를 지금도 듣지 않았다. 비핵화를 너네가 한번 한다면은 아직까지 우리 끈을 이어줄 테니까 마지막 경고를 한번 하러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윌치 가디언이 아니고 제가 해리슨 대사가 아마 그 시기에 맞물려서 강한 가능성이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더 들어갈 것 같다 이거죠? 한 번 정도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들어가서 짜장면을 먹을래? 비프 스테이크를 먹을래? 이렇게 딱 결정을 하라고 하고 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김정은한테
마지막 통첩, 최후의 그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거 있죠? 비핵화 이거 깨졌어요. 어제 시진핑이가 오늘 깨졌다는 뉘앙스를 풍긴 게 뭐냐면은 예. 내가 미국하고 그런 무역 관계와 그런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무역 전쟁을 미국하고 했을 경우에 나도 결코 꿀리지 않는다.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그런 무역 전쟁을 갖고 계속 한다면은 미국도 당황할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뉴스를 아까 내가 파헤쳤다 안 했는데 미국의 그 경제 보호 무역하는 데에서 어떤 판도라 상자를 자기가 보여준대. 이놈이. 근데 그게 어떤 무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판도라 상자가 무슨 뜻인지 알죠?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그런 아주 미국이 놀랄 수 있는 그런 자기가 그런 카드를 꺼내겠다는 거예요. 보복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상무성에서 중국하고 그런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좀 시끄럽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시간 여유를 뺏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하고의 그런 보복 전쟁으로다가 무역 보복 전쟁으로 맞서서 나가면서 미국하고의 그런 그 줄다리기를 좀 하면서 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의지 없는 비핵화를 연장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제 벌어들이는데요. 그게 앞으로 2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못을 박았잖아요. 비핵화 폐기 기간은 2년이라고 그 시한부를 뒀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렇죠. 중국 놈들은 무조건 너고 2년만 기다려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고 선거나 바쁘고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트럼프의 비리를 막 캐내갖고 흠집을 내면은 아마 낙선시킬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최대한 그 중국은 시간을 벌기 위한 지금 작전에 들어선 거죠. 사실상 트럼프를 그렇게 공지로 몰아넣으려면 손석희가 동원이 돼야 되겠네요. 태블릿 PC 사건을 또 한번 거기에서 유감없이 발의를 시켜야 되겠네요. 저기 또 있잖아요. 이거. 김성태, 안민석 이런 애들 데리고 가면 되지. 예. 중국 스카우트 해갖고 걔들을 그냥 중국 인민위원회 한국에서 그냥 은퇴시켜 버리고 중국 인민위원회는 그냥 바로 그냥 등록시켜갖고 걔들을 갖다가 하면은 아마 미국 잘 가가지고 잘하지. 백악관도 담 넘어 들어가고 그 미군 부대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 안민석이가 내가 잠깐 얘기해줄게. 그때 누구야 그 군인 하나 있었죠. 여군. 여군이 그때 미국의 어느 주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일종의 파견 나갔댔어요. 자기가 그때 어떤 영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국군이지만 미국군에 예속이 돼갖고 일종의 인턴십으로 나간 군인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여자 하나가 청와대 근무했었대. 그래갖고 이제 탄핵 사건에서 연루돼갖고 이제 그 사람이 증인 채택이 됐었어요. 근데 이 여군인이 난 안 가겠다고 그런 거야. 안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당연히 안 간다고 그러죠. 관련도 없고 아무 지지도 않았는데. 이 안민석이가 거기까지 날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교포의 밴을 타고 미군 부대 거기 뒤에 숨어갖고 미군들은 이제 밴에 유리창이 있으니까 대충 앞에 신분증 보이면은 그냥 그것도 초소 경비병이 그거 참 위험한 거야. 그거 테러리스트인데 그걸 확인을 안 하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다 걸린 거예요. 나오다 걸려갖고 개방신 당했어요. 추방까지 당할 뻔했어요. 추방까지. 각서 쓰고 나왔답니다. 신분증 밝히고 그렇듯이 안민석이는 그런 짓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그렇게 교란시키려면 그런 김성태, 하태경, 이 장제원 이런 애들, 얼굴만 봐도 진짜 내 얼굴 갖고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때 국회의원들 얼굴 다 그래요. 그 김성태 얼굴 봐요. 참. 그리고 자유당이 지금 당권 분쟁을 일으킨다면요. 지금 당권 분쟁. 예. 아유 참. 저기 싸워서 또 이렇게 더 먹을 게 있는 모양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씨는 변호사 개업을 한대요, 곧.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멸인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곳에